안녕하세요, 김세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배송 대행 사업을 하면서 최대 단점 중 하나인 이 배송기간, 그 배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배대지에 재고를 쌓아놓고 물건을 파는 행위, 이 행위가 가능한 행위인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구매 대행 제품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상담 문구에 우리 제품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문하면은 직구지만 3일 만에 배송이 가능하다, 5일 만에 배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빅파워스토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구매 대행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 대행은 고객이 먼저 결제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배송을 해줘야만이 구매 대행이라는 형태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같이 그냥 일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드니까 저희 담당 세무사님이나 물류 관련 종사자분들, 아니면은 셀러를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할인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때 물건을 저렴하게 왕창 산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게 되면은 당연히 할인을 안 할 때의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싸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판매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에 되게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브랜드 제품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품성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들이 의심을 안 가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건 가격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격이 싸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이제 할인 행사 때 왕창 사놓는 방법을 써서 하는 건데요. 그럼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구매가 들어오고 나서 구매한 게 아닌 그 전에 먼저 구매를 한 것.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에서도 배송 시간을 짧게 당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배송 대행지에 쌓아놓고 파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실제로 교육을 하시는 분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교육에서도 이게 필살기다시피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희 세무사님한테 이거를 물어보니까 우선은 이게 세금 소명상에서는 절대 구매 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이 먼저 결제를 한 뒤에 그에 따른 결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결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구매 대행이 아니라 먼저 재고를 두고 파는 도소매가 되는 거예요. 도소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구매 대행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되고 사실 도소매로 신고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데 세금 소명을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탈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은 도소매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99%는 다 구매 대행으로 아마 세금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셀러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 거래처를 통해서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거래를 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외화 송금을 해가지고 물건을 배대지에 송금을 한 뒤에 배대지에 예치금을 박아두고 배대지 사장님이 물건을 사서 재고로 쌓아둔 뒤에 고객에게 결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배대지에서 하나씩 출고시키면서 예치금을 차감하는 방식, 그렇게 차감을 하면서 배대지 쪽에서는 타오바오 계정을 하나 열어가지고 물건값에 대한 가짜 결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타오바오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고객이 결제한 후에 결제 내역을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편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대지나 해외 파트너를 통해서 협력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취해서 약간 편법식으로 재고를 쌓아서 이런 스킬들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편법이고 걸리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천 몇억대 셀러들한테는 세금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안 걸리겠지 싶어서 이렇게 배대지에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고, 특히나 초보 셀러분인데 재고를 쌓는다, 이거는 100%입니다. 이렇게 해외 거래처나 인보이스를 작업하는 그런 편법적인 능력도 없을 거고, 그냥 어디서 세금 소명 잘 안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걸리면은 사실 좀 큰일 날 문제잖아요. 이때까지 잘못 낸 세금 한 방에 내야 되고 가산세도 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었던 거 플러스 알파로 더 나가게 됩니다. 물론 안 걸리면 장땡이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출력값을 내야 되는데, 안 걸리면 장땡,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불법적이고 돈 최고로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것들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재고를 쌓아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방법을 하게 될 시에 여러분들의 판매 방식은 해외 직구 대행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 되고,
그러면은 도소매업이라면 KC 인증이나 기타 인증 방법들이 해외 직구 대행업에 따른 인증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도소매를 통한 인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팔아도 모든 제품 KC 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식기류를 팔아도 전부 식검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없겠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2차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정리해드리면 재고를 두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편법을 써서 하고 있다. 아니면은 세금 소명 안 들어오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사업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대단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큰일 났을 때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무책임한 교육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혹해서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고 그런 스킬을 배우려고 강의를 듣는다? 저는 절대 그런 교육은 비추천하고요. 오래 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